KBO 유망주 왜 불펜으로 먼저 쓸까? 예. 특히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지난 그 겨울에도 몇 번 주제로 다뤘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다른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선발 투수 하던 선수들은 뭐 선발로 좀 해서 키우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볼빠른 그 유망주급 선수들을 처음부터 선발이 아닌 불펜 쪽에 준비를 시키면서 육성을 시키는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을 저희도 좀 갖고 있는데 진짜 좀 그렇죠. 아니, 제가 구단했었던 2022년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생긴 현상 같아요. 이게 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투수들이 이제 신인 투수 입단하면은 기본적으로 선발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투수들 중에서 처음부터 불펜으로 스카우트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왼손 투수 경우. 네. 예, 각 팀에서 이제 왼손 불펜이 대부분 좀 부족하니까 네. 그 경우 아니면 키가 작은 피처. 그러면은 키가 작은 피처는 좀 선발로 불펜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선발이거든요. 2군에서부터 선발 기회를 이렇게 주면서 몇 번이라도 테스트를 해보는데 네. 지금 최근에 한 1, 2년 동안에 KBO 리그에서 상위 라운드 투수들이 불펜에 가는 경우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전 같으면은 다 선발로 썼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 트렌드 같이 된 건데 이게 옳은지 뭐 나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렇게 하면서 불펜의 그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그 프리미어 12에도 네. 불펜 투수는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네. 뭐 근데 선발은 역대급으로 조금 좀 수준이 좀 떨어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편인데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은 KBO 리그도 그렇고 국제 대회도 그렇고 그런 현상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뭐 각 팀의 그 필승조들을 보면 다 지금 이제 젊은 구원진들이에요. 뭐 올해는 이제 특히 신인들 중에 정우주, 배찬승, 김영우 다 구원이죠. 네. 그리고 뭐 그 전에 김서연, 이로운, 이호성 이런 선수들도 모두 볼이 빠른데 현재는 지금 다 불펜 투수들입니다. 뭐 지난해 김태견도 김태균도 네, 마찬가지. 신인이었고요.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구위가 있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감독들은 이제 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불펜으로 투입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코칭 스텝, 특히 감독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대개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변화구 개수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속구 위주의 불펜으로 일단 먼저 시작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몇 번 하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투수들을 다 2군에서 그쵸. 스텝 바이 스텝을 했거든요. 네, 시간을 좀 길게 네, 두고. 길게 네. 보고 캠프도 안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1군 캠프를 왜 안 데려갔냐면 캠프를 데려갔다가 거기서 1군 맛을 보다가 2군 떨어지면 상실감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육성에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이제 SK SS에 있을 때는 그 팀 매뉴얼로 그 정말 이종범급의 선수가 아니면 이종범급.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하진 네. 않았고 그 정도 뭐 네. 탑 티어가 아니면 그렇죠. 1군 캠프를 데려가지 않는 그 룰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캠프 많이 데려가잖아요. 거의 네, 다 들어갑니다. 네, 뭐 일본들은- 서너 명 뭐 이렇게 1, 2라운드 1, 2 번 정도 거의 네, 뭐 다 갑니다. 그 밑으로도 가잖아요. 네. 그 밑으로도 가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그런 야구의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몸도 이렇게 원래 좀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2군에서. 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2군에서 몸 안 만들고 1군에서 바로 되는 것도 보면 그렇죠. 그건 저는 이것도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게 선수들이 요새 고등학교 선수들이 그 레슨장 네. 이렇게 아카데미들 아카데미도 많이 가지만 네. 트레이닝 센터도 가요. 그러니까 사설 근데 그렇죠. 그런 데 가서 거기 그 두 군데 가면 거의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상 맞아요. 들거든요. 비용 엄청 네, 든다. 그러면서 이 체격도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군에서 이렇게 피지컬을 안 만들어도 1군에서 바로 통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조금 그럴 달라졌어요.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네.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실 뭐 구속혁명이라든가 선수들이 그 속도를 내는 부분 또 이제 컨디션 조절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예전에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오는 선수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군요.
네, 그렇죠. 그게 요새 또 아카데미에서 구속을 많이 늘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속은 많이 늘리는데 지속성은 좀 떨어지고. 아하. 네. 그러니까 선발하려면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태미너. 네, 스태미나. 네. 그게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불펜에서 1군에서 바로 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재 그 여러 투수 코치들한테 네.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제가 한 투수 코치의 얘기에 저도 공감했던 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2군에서 준비를 해서 1군에서 던질 경우에 네네. 이게 그 1군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 보통 2군에서는 조용하게 야구하죠. 그렇죠. 관중도 거의 없고. 네. 그러니까 조용하게 야구하다가 1군 경기는 엄청 막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야구장을 가면은 예전보다 더 시끄러웠어요. 더 시끄러워요. 옆에 사람은 얘기를 못 얘기 하겠더라고요. 안 그렇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환경에서 야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적응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2군에서 잘하다가 1군에서 올라와서 그 적응 못하고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네. 엔트리가 28명이면 그 투수는 보통 13명을 써요. 그렇죠. 그럼 불펜은 8명을 쓰거든요. 마지막 그 투수 엔트리 13번째 그 TO를 이 선수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1군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1군에 적응해서 그 다음에 1군에서 불펜 그러니까 추격조부터 뭐 필승조 선발로 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하는 게 KBO 리그에서는 더 현실적이다. 저도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공감했습니다. 네, 그 부분 참 설득력이 네,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퓨처스 중계도 해봤고 또 퓨처스 중계가 지금도 되고도 있습니다만 정말 그 열혈 팬들이 아니고서는 야구장 잘 안 오시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상황에서 야구를 하다가 지금은 뭐 웬만하면 다 야구장이 10,000원이니까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야구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것도 참 그럴 것 같네요. 진짜 네, 구원 그러니까 투수들이. 그게 단적인 예로 윤성빈 같은 선수. 그렇죠. 아, 그렇죠. 이 선수 지금 연차가 한 네. 8년 차? 8년 차 네. 2017년 데뷔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정상적으로 야구했으면 FA를 앞두고 있을 만한. 친구들은 다 미국 갔어. 네, 그러니까 이정우, 그런 이정우 선수인데 동기니까. 네. 지금 2군에서 퓨처스리그에서 2점대 초반 방어율을 그러니까 ERA를 하면서 좋은 상황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바로 선발 기회를 줬는데도 이래 그렇게 무너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선수의 패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군에서 던지다가 1군 올라오면 바로 또 수직 그렇죠. 낙하하고. 그러니까 윤성빈을 보니까 그 생각이 이 생각이 또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하,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게 육성의 트렌드가 예전과는 좀 달라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의도적인 네. 건 아닌데 그렇게 그냥 이게 더 통하니까 아하. 1군에서 이게 1군에서 그런 이게 구위형 피처들이 1이닝씩을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점 이게 확산되는 게 아닌가. 지금 여러 구단들이 그렇게 그렇죠. 거의 다. 예, 다 거의 그렇잖아요. 네. 올해 제가 스프링 캠프 정확히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NC, SSG 또 키움 이런 팀들은 루키급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루키급들을 아예 캠프에 안 데려갔어요. 옛날에. 예. 올해도 올해는 데려갔어요. 데려갔나요? 예. 그렇죠. SSC는 이유래하고 유래. 신지환 데려가고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때 제가 구단에서 들었던 얘기는 이 선수들이 감독 앞에서 또 1군에서 캠프를 같이 하면서 하다 보면 선배들 따라 하다 보면 다친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죠. 했었던 다치는 기억이 것도 있거든요. 있고 예.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말리는 맞아요. 경우. 예, 그게 캐치볼 같은 거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고참들이 네. 약간 이게 조금 장난을 쳐요. 캐치볼 할 때. 네. 이렇게 막 캐치볼을 하면서 이렇게 일부러 뭐 조금 이렇게 안 받아주거나 이렇게 장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 그럼 거기서 이게 말려갖고 네. 이게 그런 선수들이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캐치볼 할 때도 그렇고 네. 저런 뭐 그런 것도 들었어요. 이제 자기가 와서 봤을 때 이게 그 1군 레벨이랑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신인급 선수. 네, 신인급 선수. 야 여기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 레벨이 너무 다르니까 거기서 확 다운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진짜. 예. 그러니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더라고요. 네. 1군 스프링 캠프를 데려가는 게. 아하. 그래서 이제 이게 1군 스프링 캠프를 데려가면 구단이 과거에는 그 선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맞아요. 네. 데려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고 기가 죽는 경우들이 종종 꺾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단장할 때는 네. 조금 자제시켰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선수 보고 싶어요. 상이라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감독님 뭐 좀 참아주세요. 좀 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두되는 문제인데 국제 대회 가면 이제 선발 자원들이 특히 젊은 선수들 중에 별로 없어서 지금도 사실 우리가 국제 대회를 가면 뭐 계속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 선수들이 문동주, 박세웅, 원태인, 곽빈 정도밖에 없다라는 좀 어찌 보면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저 20대 이제 초중반 선수는 그 선수들이 중심이고 지금 아직도 뭐 유현진, 뭐 김광현 이런 그렇죠. 선수가 내년도에 WBC에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선발은 너무 좀 약화됐어요.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불펜에 볼 빠른 선수들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2이닝, 3이닝 또 길게 이제 하다가 선발로 딱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없어요. 아직은 없잖아요. 진짜. 네, 쉽지 않죠.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코치의 얘기를 들을 때 일견 공감하면서도 그런 성공 사례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경우는 과연 진짜 국내 1선발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5선발급은 그럴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아. 5선발급은 그런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진짜 1, 2선발을 할 수 있는 그 외국인 그렇죠. 투수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 정도 급의 선수가 이런 프로세스로 그렇게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선 2군에서 선발 수업을 거쳐서 올라오는 게 나은지 네. 아니면 1군에서 구원 투수를 하면서 언젠가 선발로 그러니까 뭐 사실 대부분의 그 1군에 그러니까 저 지명받은 선수들은 선발을 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대개는 다. 그건 모든 네. 투수의 그러니까. 로망입니다. 네. 네. 모든 투수가 네. 다 선발하고 싶어요. 그럼요. 그 최근 김서현 선수만 본인이 불펜 네. 불펜이 좀 네. 맞는다고 그런 그런 경우 아니면 웬만하면 다 그래도 선발 투수를 좀 선발이죠. 네. 어떤 게 더 합리적으로 맞을까요? 지금 현재는 뭐 일단은 불펜 애들 많이 있는데 어떤 게 좀 맞을까요? 그게 이제 팀 상황하고도 맞물릴 것 같은데 그 팀이 5선발까지 꽉 짜여져 있으면 결국에는 그 선발형 선수라고 해도 투수라고 해도 불펜으로 좀 일찍 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선발 자리가 약한 팀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건 불펜 야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 지금 사실 김영우 선수는 네네. 네. 김영우, 배찬승, 정우주 세 선수는 지금 개막전부터 지금까지 안 빠지고 그렇죠. 엔트리에 든 네. 경우도 저는 처음 봤어요. 이거 세 명이나 이렇게 네, 그러네요. 한 해에 세 명이나 네. 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중간에 빠지잖아요. 맞아요. 안 빠지고 지금 꾸준하게 할 정도의 그만큼의 역량이 있는 거죠. 그 선수들이. 근데 김영우는 이제 많은 이제 그 투수 코치들이 이제 그 불펜용이다, 네. 마무리감이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우주나 배찬승은 선발도 가능하다고 그렇죠. 얘기하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지금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지금 불펜을 하면은 나중에 언제 또 선발로 전환될까? 그렇죠. 저는 불펜으로 계속 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감하게 선발로 못 쓸 것이다. 아하. 왜냐하면 1이닝을 막아주는 그 유혹이 현장에서는 되게 세요. 그렇죠. 아, 맞아요. 그거를 과감하게 네. 진짜 빼서. 대의를 위해서 선발로 전환한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화두를 지난 겨울에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걱정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볼이 빠르고, 근데 이제 이 선수들도 뭐 건강하게 그 평생 선수 생활하면 좋지만 그러다가 이제 다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자칫 정말 선발은 못 해보고 불펜에서 소모되다가 다쳐서 도태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저는 그게 제일 네. 걱정이거든요. 네. 과거에는 사실 그 필승조가 선발 경험도 하면서 나이가 이제 20대 네. 중반 넘어가면서 그렇죠. 20대 후반쯤 돼야지 이제 불펜 전환을 했거든요. 네. 지금부터 신인부터 이게 20대 초반에 이런 경우는 저는 과거에는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SSC를 놓고 봐도 조병현이나 네. 이론이 지금 필승조에서 그냥 탑에서 네. 움직이는 투수들이잖아요. 네. 이 선수 구단에서 뽑을 때는 선발이었어요. 선발로 생각해서 뽑았는데 지금 이게 불펜에서 잘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 부분도 걱정이니까 감독님들의
죄송합니다. 임기가.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임기가 네. 사실은 지금은 3년에서 2년, 뭐 짧으면 네. 2년이에요. 그리고 임기가 다 보장되지 않잖아요. 임기가 중간에 없어요. 못하면 중간에 가잖아요. 가시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급한 마음에 그러니까 정말 급한 자원들을 빨리, 그러니까 유능한 자원들이지만 지금 우리가 성적을 내야 되니, 내가 있는 기간 동안 성적을 내야 되니 좀 당겨서 쓰다가 어쨌든 그 유혹은 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죠? 보여요. 네. 네, 지금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2군에서 각 팀에 2군에 선발 준비하는 선수가 얼마나 많을까? 10개 구단에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황준서 정도. 네. 예, 황준서는 지금 2군에 충분히 선발 수업을 쌓고 지금 네.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가 과거 관점에서 볼 때 정통에 가까워요. 나머지는 지금 2군에도 문동주 선수도 선발 수업 그렇죠. 열심히 네, 받고 네. 선발로 안착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안해서. 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현장과 뭐 어찌 보면 프론트 여기 이제 약간의 그 갈등의 고리가 될 수도 있는데 구단, 그러니까 프론트 쪽은 어쨌든 지속적인 성적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것 그렇죠. 때문에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반면에 이제 감독은 당장 그 내가 있는 동안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가 참 어렵겠어요. 그렇죠. 이게 케바케라서 네. 이게 뭐 이게 참 정답은 없죠. 그러니까 감독이 어떤 분이냐. 그렇죠. 이것도 이게 이 좀 무게 중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김태형 감독이나 뭐 네. 김용 감독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감독 중심의 야구를 그렇죠. 하고 있고 네. 프런트는 이제 서포트하는 그렇죠.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감독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거고, 초보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구단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구단마다 다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차제 그냥 감독의 어느 정도의 임기를 좀 보장해주고 같이 팀을 육성해가는 그런 롤 모델은 너무 이상형인가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팬들도 못 기다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못 기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못 기다립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 과거에 SK 때 이제 그 2년 계약을 네. 했었거든요. 3년 계약 잘 안 했거든요. 네. 그 2년 계약하면서 감독 중도 경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더 맞지. 3년 계약하고 중도 경질 하는 거는 더 모양새가 안 좋아요. 요새는 거의 트렌드가 됐어요. 네, 중도 경질 뭐 맞아요. 그냥 네. 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기를 채우는 감독이 거의 네. 없습니다. 다 중간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팀들은 막 그 전전임 감독님 연봉도 드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3명 주는 경우 뭐 있죠. 그런 경우 4명까지였나? 네 명도 있었는데. 네, 세 명 명 아니면 감독. 되면, 네. 전임 네, 감독 네, 연봉. 네. 왜냐하면 계속 임기 전에 그만두셔서.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육성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불펜이 나은지 선발이 나은지 이게 어느 정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트렌드는 현재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